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기후행동에서 활동 중인 17살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강연이라는 거를 처음 해봐서 지금 말도 좀 버벅거릴 수도 있고 어설플 수도 있는데요. 너무 긴장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후위기를 생각하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두려움, 무서움, 불안함 같은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제천관디학교라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학교인 만큼 생태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연농법을 위해서 생태화장실을 쓰기도 하고 직접 농사를 지어서 얻은 농산물로 김장을 지내기도 해요. 또 학교 학생회 부서로 환경부가 자리하고 있어 학교 내에서 캠페인도 많이 벌일 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부의 지시 아래 전교생이 친환경 제품을 써야 하기도 해요. 저는 이것만으로 지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의 노력들이 석탄발전소 하나면은 없어지는 아주 작은 실천이었더라고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막을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위기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그것을 아는 순간 저의 두려움 또한 엄청난 속도로 커졌어요. 제가 기후위기라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된 거는 지난 겨울부터인 것 같은데요. 저는 제천시 덕산면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어요. 우리 지역은 어른들이 우스갯소리로 겨울이 6개월이라 할 만큼 추운 동네인데요. 추울 때는 영하 20도를 넘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겨울방학도 일찍 했고 기숙사에서 학교 내려가는 길도 눈이 오면 얼어서 앉아서 내려가야 할 때도 많았어요. 이 사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1월달, 2월달 온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한눈에 봐도 이번 겨울이 따뜻하게 지나갔다는 게 느껴지시죠? 제가 사는 지역도 2년째 눈이 안 오고 있습니다. 저는 눈이 오면 전교생이 운동장으로 나가서 눈싸움을 했던 소중한 추억이 있어요. 그 추억을 이번 겨울에도 맞이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여름은 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여름이 된 것 같죠. 49일간의 장마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충북의 평균 장마 강수량은 376mm라고 하는데 이번 장마의 강수량은 886mm라고 해요. 2배나 넘는 강수량이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지만 충북은 특히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많은 수해를 입었어요. 얼마 전에 한겨레 20일 측과 함께 기사를 쓰게 되어서 충주 관내에 산사태가 일어난 마을로 공동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마을 안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아스팔트들은 깨져 있었고 전봇대들은 부러져 있었어요. 또 토사물에 휩쓸려서 집길이 박혀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산사태가 일어난 쇠고개 마을은 우리 마을과 너무나 비슷했던 마을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 마을의 미래를 보는 것만 같아서 무서움에 몸이 떨리기도 했어요. 피해는 저희 주변에서도 계속 되었어요. 복숭아 농장을 하고 계신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는 계속되는 장마에 복숭아가 썩어서 팔 수 없게 되자 주민분들께 나눠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후위기가 심각해졌을 때 이렇게 식량난이 생기는가라는 걸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이 비의 이름은 기후위기가 아니라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도 하죠. 지난 겨울과 이번 여름은 기후위기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다음 청소년 기후 행동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우리 청소년 기후 행동은 죽기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2020년에 활동을 짧게 보자면 3월 13일에 국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있었던 헌법소원이라고 하는데 기후소송의 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란 이유로 청소년들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현재는 사전심사를 통과하였고 앞으로 결과만 남겨둔 상태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에게 탈석탄 금고지정 요구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예산이 석탄 투자를 하는 은행으로 들어가게 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요구에 서울시 교육청은 탈석탄 은행을 우대한다고
답변을 보내왔고 그 뒤를 이어서 여러 교육청들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한 거는요. 삼성물산의 베트남 석탄발전소 건설 불참 촉구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이 사업은 한국전력이 베트남 붕앙 지역의 석탄발전소 투자를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왜 한국전력이 아닌 삼성물산의 불참 선언 촉구 캠페인을 진행했냐면 삼성은 지난 호주 청소년들의 불매 운동으로 호주 아다니 석탄 프로젝트 투자를 회수한 결정을 했고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유럽, 중국, 미국 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100%를 쓰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 세계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쓰겠다고 한 선언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물산이 베트남 석탄발전소의 건설에 참여한다는 것은 삼성 경영 목표에 배치되는 행동이고 또 삼성물산이 이 사업에 건설 불참을 하게 된다면 이 사업은 진행될 수가 없다고 하여서 저희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9월 25일 결석 시위를 진행했는데요. 온라인으로 진행한 만큼 어려움도 많았고 아쉬움도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좀 좋았던 점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청소년 기후 행동을 하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지난 10월 5일 한국전력이 베트남 붕앙 지역 석탄발전소 투자를 결정하였는데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변하지 않을 건 변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계에 맞닥뜨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동안 이 한계를 느끼면서 무력감을 많이 느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력감을 느낀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결국엔 바뀌는 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누군가가 요구를 하고 행동을 해야지 조금이나마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앞으로 우리 청소년 기후 행동의 캠페인과 행사들을 조금 더 색다르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청소년 기후 행동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생각보다 별 이유가 없었어요. 청소년 기후 행동이라는 단체가 좀 궁금하기도 했고 또 조금 멋있어 보였던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아무 이유 없다는 게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들어가고 나서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됐고 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기후 문제라는 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일상이 파괴되는 일이고 우리의 미래가 없어지는 일이라고 알게 된 거예요. 친구들하고 커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커서 뭐 쉐어하우스를 하자, 우리 전 세계로 공정여행을 떠나자 이런 얘기를 신나게 하고 있었는데 친구 한 명이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와 제 친구들 모두가 그러게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갔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우리는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기후 재난들을 겪고 있어요. 코로나19와 유난히 길었던 장마, 반복되는 태풍, 한 해 한 해가 달라지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죠. 이 재난들은 이미 20, 30년 전에 만들어 온 결과라고 해요. 그럼 앞으로 20, 30년 뒤면 어떤 결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지 상상이 잘 안 돼요. 우리 청소년들을 미래 세대라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되는 게 우리에게는 미래가 안 보여요. 오히려 재난 세대, 태풍 세대, 식량 위기 세대라 부르는 게 더 맞는 표현일 수도 있겠죠. 또 어쩌면 우리는 이미 재난 한복판에 들어섰을지도 몰라요. 코로나19가 말해주듯이 우리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어렵고 지금도 너무 막막하고 힘들고 갑갑하고 두려운 일상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일상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우리는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세계 여러 곳에서 기후위기를 얘기하고 있고 세계 여러 곳에서 이상기온으로 재난이 반복되고 있는 일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편안함 때문에 그거를 외면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에어컨이 너무 좋고 지금 당장 자동차가 너무 좋고 지금 당장 이 편안함이 좋아서 저희는 불편해지기 싫은 거예요. 이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은 우리에게 미래는 안 보일 거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고작 한다는 게 캠페인하고 학교에 결석을 하면서 시위를 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후위기 문제만큼은 어른들이 먼저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먼저 온실가스 줄여라, 석탄발전소 정지시켜라, 우리가 불편함을 감내할 테니 정부가 나서서 대응을 해라. 이렇게만 얘기한다면은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계획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슬슬 마쳐야 할 시간이 오는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꾸고 미래를 설계하고 행복하게 일상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